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토지 지분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짬뽕이 되었죠.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이 소재하고 토지는 지분이다. 전체 165평방미터 중에서 66평방미터, 대략 20여 평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잠깐 봅시다. 왜 지분이 나왔느냐? 1996년 11월 22일 접수번호제 61,786호.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증여.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자제분들에게 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땡땡씨가 형이고 55년생, 그리고 요 밑에 박땡땡씨는 동생으로 보입니다. 주소가 같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동생의 지분 박국땡씨 지분이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대략 20평이죠. 아마 요 분이 형이 지분이 많죠. 큰 형이니까 지분을 좀 많이 증여하고 동생은 좀 적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주도식 주택입니다. 돌담으로 되어 있고 그럭저럭 건물은 쓸만합니다. 집은 위치도를 보면 길에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집이 두 개가 있죠. 두 개. 제주도 집들이 보통 한 필지에 두 개 동을 짓게 됩니다. 풍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체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자제분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은 요 별채로 가고 자제분 부부를 요 안채로 살게끔 한다는 풍습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으니 이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철거가 가능하느냐? 이 토지를 낙찰받고 철거가 가능하느냐? 자, 철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온 토지 면적은 165분의 66. 소수 지분이죠.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느냐 하면 내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왜 철거가 불가하느냐?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토지의 공유자가 건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 그렇게 되면 철거가 불가합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형이죠. 형 박복땡 씨를 만나 문의한 바 그 전에 있던 건물 전부를 철거하였고 본인이 제시의 건물,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 전부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즉 건물의 소유자는 박복출씨, 그리고 현재 채무자는 박국철씨입니다. 자, 그러나 토지 165분의 66을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이 불가하죠. 그렇게 되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가라. 이렇게 판결이 됩니다. 만약 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서 토지 전체를 경매를 넣고 그리고 입찰에 참가해서 전체를 낙찰받는다. 그렇게 되면 건물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형이었고 토지의 소유자는 형과 동생입니다. 이때 소수 지분을 낙찰받으면 철거가 불가하지만 전체를 낙찰받았을 때는 철거가 가능하다. 판례를 보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는다. 형과 동생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형이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형의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날아갔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토지 전체가 낙찰되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를 낙찰받게 되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물건을 와서 감정금액은 5,643만원, 현재 최저가는 3,950만 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지 지분을 낙찰받고 추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낙찰을 받고 철거 소송을 하면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 현재 채무자는 동생이죠. 결국 종국에는 형의 건물이 철거가 된다. 이쯤 되면 건물 소유자인 형도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낙찰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최저가 언저리가 좋지 않을까. 다만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생의 지분이 경매에 나왔고 형이 공유자죠. 그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입찰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에게 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유자에게는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그 점은 유념하시라. 그리고 또 보시면 채권 금액이 압류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이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리고 가압류가 있습니다. 700만원.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1000만원, 1080만원. 합치면 1800여만원 되고, 그리고 애월 농업협동조합 합치면 한 3200여만원 되죠? 채권 총액은 3200여만원. 현재 최저가는 3900만원. 돈이 남아돌죠? 자, 이런 경우에는 취하가 될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우려도 있고 취하가 될 우려도 있으나 길게 본다면 그럭저럭 좋아 보입니다. 짭짤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좋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유찰이 되고 다음 길 6월 달에 2,765만 천원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입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료 청구만 해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 감정금액 5,644만원짜리가 2,765만 천원까지 떨어진다면 지료 청구만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접근해도 충분하다. 잘 검토를 해보시고 답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괜찮다고 본다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